개축 입시 16년 차 우리 서훈 원장님의 2025 시즌 출제 기조 설명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 출제 기조 몇 번 얘기했더니 몇 분이서 출제 기조가 뭔지 좀 사전에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갖고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옛날부터 보셨던 분들은 제가 워낙 이상한 거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기준에 이제 K리그 진학 상담 해갖고 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또 유입되신 또 소중하신 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의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자, 2025년 K리그 출제 분석. 자, 우리가 지금 6월에 넘어서 7월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고생이 많으시죠? 걱정이 많으시고, 우리 학생 왜 이렇게 축구 못하나 이런 고민도 하시고, 작년에는 잘했던 친구가 올해 조금 못할 수도 있고, 작년에 못했던 친구가 올해는 반 1등 할 수도 있고, 이게 K리그예요. 그러면 알아봐야 돼요. 매년 분위기가 좀 다른데 이제 크게 3등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공격 영역, 두 번째 중원 영역, 그리고 세 번째 수비 영역,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매니지먼트와 운영 영역인데, 매니지먼트와 운영 영역은 오늘 뺄게요. 왜냐면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너무 빡세지고, 사실 그거는 연말에 평가하는 게 좀 맞아요. 알아서 각자 잘 준비하시고, 수능도 국영수를 잘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일단 축구 다니면 공격, 그리고 중원, 그리고 수비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자, 첫 번째 1교시 공격 영역입니다. 1교시인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 다 보셔봤잖아요. 수능 볼 때 국어 조지면 어떻게 됩니까? 2교시, 3교시도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K리그도 전술을 짤 때 공격적인 영역, 가장 먼저 중심이 되는 이 영역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지표를 갖고 와봤습니다. 1번 공격 영역 올해의 키워드는 XG 값에 매몰되지 마라. 최근 들어서 요 XG 값, 요런 지표들이 좀 등장했어요. 그리고 XPTS, 요런 지표도 있고, 이게 뭐냐면 기대 득점, XPTS는 기대 승점입니다. XG 값을 유의미하게 쌓으면 XPTS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요거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이 XG 값 최근 들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방송 매체에서 강조를 하거든요.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도 따져보고, 우리 팀이 기대 득점은 몇 점인데 실제 득점은 낮았다, 뭐 이런 걸 따져보는데, 사실 XG 값 그렇게 높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대신 XG 값과 득점 간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게 있는 팀들이 좋은 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XG 값이 너무 높지 않아도 되지만 XG 값만큼 득점을 잡아줘야지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공격 영역에서. 전북 XG 값 순위로 따지면 2등입니다. 그럼 득점 순위 1등 마진 플러스 4예요. 기대 승점 37점으로 2등입니다. 그리고 실제 승점 45점으로 1등이에요. 편차가 별로 없죠? 근데 대신 마진이 플러스 8, 플러스 4로 굉장히 높아요. XG 값과 비슷한 값을 가지지만 실제 득점은 더 많이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김천 한번 볼게요. 김천 같은 경우에는 XG 값이 30.6으로 4등입니다. 그리고 실제 득점은 27로 3위, 기대 승점은 4위, 그리고 실제 승점은 3점이에요. 아주 높진 않지만 실제 득점이 상회하는 느낌을 나타내고 있어요. 기대 승점도 마찬가지고, 포항 같은 경우에도 기대 득점 값은 26.15, 5, 그리고 실제 득점은 4, 플러스 0.2예요. 기대 승점은 28점으로 5, 실제 승점은 4. 결국 이렇게 고르게 기대 득점이랑 기대 승점이랑 맞추는 팀들이 좀 유리하다. 대전은 제가 살짝 빼둔 게, 기대 득점이 이제 6등, 그리고 이제 실제 득점이 뭐 이거는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기대 승점은 좀 낮은 편인데 6등 아래인데 어쨌든 실제 승점은 2등. 이런 식으로 연관 관계를 좀 고르게 가져가는 팀들이 좋다. 근데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를 지키지 못한 팀이 있어요. 제가 기대 득점을 강조하면서 기대 득점을 막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이 두 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은 울산입니다. 울산과 서울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 기대 득점 35.1, 기대 득점값 1등입니다. 근데 실제 득점 몇 점이죠? 23득점 6이고요.
기대 승점은 42점인데 실제 승점은 30점이에요. 그래서 기대 승점 1인데 실제 승점 6등.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 득점 32, 근데 실제 득점은 23. 기대 승점 31, 실제 승점 29. 이런 식으로 기대 득점이 높은데 실제 득점이 여기는 무슨 마진이 마이너스 10몇이거든요. 12인가 그래요. 이런 팀들은 기대 득점 아무리 높아봤자 실제 순위가 6등, 7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기대 득점 값에 매몰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냐? 공격 영역은 기교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하면 돼요. 막 공격진에서 막 U자 빌드업하고 와리가리 하고 막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고 그 시퀀스대로 슈팅 아무리 많이 때려봤자 실제 기대 득점 대비 득점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대 득점 아무리 높아봤자 순위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격 영역을 이제 잘 푸는 애들은 보면은 빠른 윙포워드 그리고 뚝배기형 공격수, 확실한 뚝배기형 공격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뚝하고 빠가 있는 팀들이 좋다. 뚝 유형이 없다. 그리고 기대 득점 값이 높은데 실제 득점이 낮다 하는 팀들은 지금 공격 영역을 풀고 있는 내 문제풀이 방법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우리 애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뚝배기형 공격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과 울산도 어쨌든 6월 모의평가까지 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름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출제 분석 기조에 맞게 공격 영역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클리말라 선수를 데리고 왔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데리고 왔죠? 말컹. 네, 말컹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출제 분석 기조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 뚝배기형 공격수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발빠른 윙포드도 추가로 데려왔습니다. 안데르슨 선수 데려왔죠. 그런 식으로 뚝배기와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윙포드가 중요하다. 그게 공격 영역 올 시즌의 출제 분석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결국 기대 득점 값이 낮은 친구들이 기대 득점 값이 높은데 득점으로 연결 못하는 친구들이 순위가 낮다는 거가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공격 영역에서는 여러분들 막 기교 부리지 마시고 골을 넣자. 확실하게 막 어려운 전술을 쓸 필요가 없어요. K리그는 옛날부터 뭐로 기결됐다? 뚝빠 쓸딱 요거. 그 중에서 공격 영역이 두 가지입니다. 뚝하고 빠. 뚝백이랑 빠른발 윙포워드 없으면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원 영역인데 공격 영역은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공격 영역을 잘 못하면 아무리 수비가 단단해봤자 1점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 영역에서는 3등급 안에 맞아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12개 팀이 있으니까 득점이 4등 안에는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뚝배기형 공격수랑 빠른발이 중요하다.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원 영역이 변별력 파트예요. 왜 변별력이냐? 중원 조합은 사실 지금까지 K리그에서 강조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어떨 때는 에너지 레벨을 강조하기도 했었고 어떤 때는 창의성 영역, 그러니까 10번 미드필더가 강조되는 경우가 있었고 어떨 때는 3백 위에다가 2미들 둬가지고 막 7백 해가지고 딸깍 축구하는, 그래가지고 수비력이 강조되는 미드필더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변별력으로 두는 건데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원 영역은 피지컬이에요. 그럼 피지컬이 뭐냐? 그러면 중원 영역에 190짜리를 넣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키만 피지컬이 아닙니다. 지구력 그리고 활동량. 올 시즌 K리그 최고의 화두입니다. 지구력과 활동량이 담보되지 않는 팀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인서울을 못해요. 여기서 인서울이라고 하면 아첨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중원의 가장 키포인트는 얼만큼 상대팀보다 많이 뛸 수 있는 중원 조합을 갖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정말 100점짜리 중원 영역을 풀고 싶다고 하면은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근데 어떤 미드필더? 원볼란치. 내가 뒤에다가 얘 하나를 세워놓고 이 지구력 활동량이 되는 친구 2명을 전진 배치해도 버텨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 팀들이 잘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위권 팀들은 왜 못했냐 한번 살펴볼까요? 12위가 지금 누구죠? 대구입니다. 대구죠. 중원에 활동량 많은 선수 있나요? 딱히 생각이 안 나죠. 네, 그리고 네, 요시노 선수도 이탈을 했고, 그래서 올 시즌은 이제 대구가 여름 이적 시장에 보강한 선수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원볼란치가 이론상 가능한 정현철 선수도 데려오고, 구리무적. 예, 또 요시노 선수 대체자로 이제 뽑아왔던 선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준용 선수 돌아올 거고, 그런 지점에서 이제 대구도
하위권 팀 중에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12였고 그 감독도 매니지먼트 하는 구단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중원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11위 누구죠? 수원FC. 자, 수원FC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공격 영역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박 있고 루안 있고 이번에 안현범 선수랑 그 다음에 윌리안 선수도 합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전북에서 뛰었던 안드리고 선수도 이제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중원에 한찬희 선수까지 데리고 오면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꾀했어요. 뭐 한찬희 선수랑 안드리고 선수는 살짝 제외하고 공격진만 놓고 보면 수원FC는 리그에서 수위권을 다툴 만한 공격 영역을 풀어낼 수 있는 팀이에요. 역사적으로 또 수원FC가 전에 있던 그 가해 선생님이던 김도균 감독님을 포함해가지고 공격 영역 하나만큼은 꽤 잘 풀던 팀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왜 지금 11위를 하고 있냐? 여기 이제 중원 영역 이거를 담보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 자원이 지금 줄부상으로 빠져있다. 노경호 선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FC도 지금 중원의 조합을 맞추기 위해서 안드리고 선수랑 한찬희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걸 보강하고 있다. 왜? 중원 영역이 지금 6월달까지 와보니까 7월을 준비하면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걸 아니까 그리고 안 될 거를 아니까 급하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등 팀 한번 봐야겠죠? 이 중원 영역도 잘 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등 전북 누구 있죠? 강상윤, 김진규 그리고 원블란치가 이론적으로 되는 박진섭 선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삼각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2등 대전. 강진섭. 최근에는 이 대전이 살짝 주춤하기는 하지만 밥신 선수가 있을 때 중원에서 굉장히 잘 풀어주는 축구를 했어요. 그리고 밥신 선수가 이론적으로 3선이 가능하죠.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 중원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현욱 선수, 뭐 마사 선수, 그리고 이순민 선수. 그리고 이 3선이 지금 중원에서 밥신 선수 이탈로 살짝 흔들리니까 누굴 데려왔죠? 김봉수. 네, 김봉수를 데리고 왔죠. 그만큼 올 시즌의 상위권 팀들도 우리가 지금 중원 영역이 올해 변별력인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준비했던 팀이 대전이고 뭐 김천은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김천은 왜냐면 군인이라서 체력이 남아 돌아요. 여기는 그냥 뛰는 걸 제일 잘하는 팀이라서. 그럼 4등 포항. 이 중원 영역 어떻게 준비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이 뛰어줄 수 있는 김동진 있습니다. 김동진. 그리고 3선 미드필더 외국인 선수 중에서 제일 잘 소화하는 오베르단이 있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 왼쪽에 이태석, 오른쪽에 어정원 선수가 이 중앙으로 쪼여주면 오베르단이 위로 올라가는 전술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이 중원에서의 쪼임을 활동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포항도 결국 이 쓸어주는 중원의 지구력과 활동량을 맞춰줬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올 시즌 변별력은 이 피지컬, 지구력, 활동량, 에너지 레벨이 강조될 확률이 높고 자 6월이 지나가면 이제 여름이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7월, 8월, 9월 초까지 이 에너지 레벨, 뎁스가 받쳐지지 않는 팀들은 지금 상위권 팀에 있더라도 아마 좀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3은 수비 영역이에요. 이 수비는 내가 재수를 안 할 마지막 가능성이에요.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어 1등급 맞으면 이 친구 문과든 이과든 인서울 마지막 노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네. 441이어도 영어 1등급 기깔나게 맞아버리면 인서울 노크할 수 있어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공격 좀 애매해. 6에서 한 8등 정도 득점 나와. 중원 뎁스 좀 애매해. 한 6등에서 한 9등 나와. 근데 수비가 최저 실점 1등급이다. 최저 실점 1위에서 한 3위다. 그럼 이 친구 강등 안 당합니다. 강등권 근처도 안 가요. 그만큼 수비가 중요하다. 올 시즌에 클린시트가 많은 팀들은 다 기본적으로 기본빵을 쳤어요. 그리고 수비는 진짜 여차해가지고 승강 플레이오프 가잖아요. 여기서 빛을 봅니다. 왜? 승강 플레이오프는 K리그 1한테 몇 코인을 주나요? 코인 2개 줍니다. 2개 주죠. 네. 골 안 먹히고 어거지로 하나 넣으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는 모든 팀들이 기본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갖춰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도 성공 공식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장신 플러스 파이터형. 이 조합에다가 2번 발밑 좋은 센터백. 이 두 개 조합을 갖추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발밑 좋은 센터백이 왼발이다? 완벽하죠. 네. 이런 팀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 팀들은 지금 실점값이 아마 이 경기당 1.0에서 1.2 실점 정도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이 그렇고요. 이런 팀들은 기본적으로 강등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비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비 영역을 좀 준비하는 분들은 최근에 이 수비 영역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왜냐면 이 사실 빌드업 좋은 센터백 찾기는 이제 좀 쉬워졌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장신의 파이터형 수비수들 이거 찾기가 좀 어려워요. 요즘 센터백들이 다 볼 예쁘게 차가지고 맞아요. 장신의 파이터형 수비수를 이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에 우리가 좀 수비가 부족하다 하면 발밑 좋은 센터백은 제가 봤을 때 팀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장신의 좀 파이팅 넘치는 좀 베테랑 아니면은 좀 공중볼을 잘 따는 그런 센터백이 없다면 준비하는 게 좋다. 네. 근데 매물 찾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해외라도 한번 뒤져가지고 실제로 K리그 1에서 지금 올해 팀을 떠난 외국인 선수들 중에 이 센터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뚝배기형 공격수들이 올 시즌에 되게 강조되면서 그리고 발 빠르고 활동량 많은 중원이 강조되면서 그거를 억제하지 못하는 팀들은 센터백을 갈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 장신의 파이터형 센터백들이 결국 뚝배기와 그 발빠른 1교시와 2교시에서 강조했던 그 영역들을 통제해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이게 통제가 안 되면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 시즌 K리그 1 이제 2025년 출제 분석 한번 분석을 해봤고 여러분들 팀에서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구단에게 빨리 요구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다고 사주진 않겠지만 이런 생각을 보시고 저희 본 컨텐츠 즐겨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시는 K리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고 여름 이적 시장에 이거에 맞게 영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And now I'm getting older, my heart is growing colder.